조선시대 한양에 춘향이라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양 최고의 명기로 불렸지요. 춤은 나비처럼 가벼웠고 노래는 꾀꼬리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거문고를 타면 달도 멈춰 서서 들었다고 했습니다. 춘향의 춤을 보지 못한 자는 진정한 예술을 모르는 것이다. 사대부들이 그렇게 말할 정도였지요. 하지만 춘향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나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이었습니다. 춘향은 누구에게나 친절했습니다. 높은 양반에게도 천한 종에게도 사람은 모두 평등합니다. 그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신분은 다를지라도 마음만은 같습니다. 그런 춘향을 사랑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김진사라는 양반이었지요. 그는 춘향을 처음 본 순간부터 사랑에 빠졌습니다. 춘향, 나와 함께 가지 않겠소? 진사님, 내가 첩으로 맞이하겠소. 하지만 춘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사님의 마음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누구의 소유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김진사는 상처받았지만 춘향을 이해했습니다. 그대의 뜻을 존중하겠소. 하지만 내 마음만은 받아주시오. 그는 춘향에게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거울이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손거울. 뒷면에는 연꽃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거울은 대대로 우리 집안에 내려온 것이요. 그대에게 주고 싶소. 춘향은 거울을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사님. 이 거울을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니 자신의 얼굴이 또렷하게 비쳤습니다. 참 신기한 거울이네요. 그렇소. 이 거울은 특별하오. 무엇이 특별한가요? 이 거울은 진실만을 비춘다고 하오.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 춘향은 거울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제 진짜 모습은 이런가 봅니다. 그렇소. 그대는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소. 그날 이후 춘향은 항상 거울을 곁에 두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고 밤에 자기 전에도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은 춘향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춘향은 여전히 한양 최고의 기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지요. 이제 30이 되었구나. 거울을 보며 춘향은 생각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어. 기생에게 나이는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젊음이 사라지면 인기도 사라졌으니까요. 곧 나를 찾는 이가 없어지겠지. 춘향은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기생의 운명이니까.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한양에 새로운 관리가 부임했습니다. 이 판서라는 높은 벼슬아치였지요. 그는 권력욕이 강하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이 한양을 쥐고 흔들 것이다. 그는 오만하게 말했습니다. 이 판서는 연회를 열었습니다. 한양의 모든 기생들을 불렀지요. 춘향도 초대받았습니다. 춤을 추어라. 이 판서가 명령했습니다. 춘향은 춤을 추었습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춤을. 이 판서는 춘향에게 반했습니다. 너는 내 것이 되어라. 죄송하지만 거절하는 것이냐? 이 판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누구의 소유도 되지 않습니다. 춘향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감히. 이 판서는 화를 냈습니다. 내가 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판서다. 하지만 저는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춘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판서는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좋다. 거절하는 것이로구나. 후회할 것이다. 내가 너를 무릎 꿇게 하겠다. 그날 이후 춘향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 판서는 춘향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춘향을 찾는 손님들을 협박했습니다. 춘향을 찾아가는 자는 내 적이다.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둘 춘향을 멀리하기 시작했지요. 춘향의 수입이 끊겼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춘향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견딜 수 있어.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내 마음만은 지킬 수 있어. 석 달이 지났습니다. 춘향은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집세를 내지 못해 쫓겨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이 판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떠냐? 이제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 여전히 거절합니다. 춘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지는 강했습니다. 고집이 세구나. 이 판서는 비웃었습니다. 그렇다면 더 큰 벌을 받아야겠다. 다음 날 춘향에게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춘향이 도둑질을 했다. 귀한 비단을 훔쳤다.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이 판서가 꾸민 일이었지요. 춘향은 관아에 끌려갔습니다. 나는 훔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다. 이 판서가 소리쳤습니다. 내 방에서 비단이 발견되었다. 누군가 몰래 비단을 춘향의 방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누명입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입 닥쳐. 춘향은 옥에 갇혔습니다. 차갑고 어두운 감옥. 춘향은 벽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손에는 거울을 쥐고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가져올 수 있었던 물건.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은 달랐습니다. 초췌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이게 내 진짜 모습인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견딜 수 있을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춘향에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도둑질의 죄로 곤장 100대를 치고 유배를 보낸다. 제발. 저는 억울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판서의 권력이 너무 컸으니까요. 곤장을 맞는 날이 되었습니다. 춘향은 형틀에 묶였습니다. 춘향아. 멀리서 김진사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울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 첫 번째 곤장이 내려왔습니다. 둘. 두 번째. 셋. 세 번째. 춘향은 이를 악물고 견뎠습니다. 하지만 60번째가 되었을 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으아!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70번째. 춘향은 의식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형을 멈췄습니다. 춘향이 죽었다. 의원을 불러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춘향의 숨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곤장을 맞다가 죽은 것입니다. 3부 마이너스 거울 속의 혼 20분. 춘향의 시신은 공동묘지에 묻혔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외로운 곳에 김진사만이 몰래 찾아와 울었습니다. 춘향, 미안하오.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춘향의 물건들은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하지만 거울만은 남았습니다. 한 하녀가 몰래 가져갔던 것입니다. 이 거울은 너무 아름다워. 버리긴 아까워. 하녀는 거울을 자신의 방에 두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녀는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 그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울 속에 춘향의 얼굴이 보였던 것입니다. 춘향! 춘향이잖아. 거울 속 춘향은 슬픈 표정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워. 하녀는 거울을 내던졌습니다. 거울은 바닥에 떨어졌지만 깨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하녀는 거울을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이 거울을 사가세요. 얼마요? 한 상인이 물었습니다. 헐값에 드릴게요. 빨리 가져가세요. 상인은 거울을 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게에 진열했습니다. 좋은 거울이네. 하지만 그날 밤 상인도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여인이 울고 있는 모습을.
이게 무슨? 상인은 놀라 거울을 다시 팔았습니다. 거울은 이 손에서 저 손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모두 똑같은 이유로 거울을 버렸습니다. 밤마다 거울 속에서 춘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울고 있는 춘향, 슬픈 표정의 춘향. 결국 거울은 골동품 가게로 흘러갔습니다. 이 거울은 저주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가져가겠습니다. 주인은 오래된 선비였습니다. 박선비라는 학자였지요. 저주라. 흥미롭군요. 박선비는 거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연꽃 문양, 정교한 세공. 누구의 것이었을까? 그날 밤 박선비도 거울 속 춘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대는 누구요? 박선비가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거울 속 춘향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춘향이라고 합니다. 춘향? 그 유명한 기생 춘향? 네. 저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춘향은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판서에게 당한 일들을, 누명을 쓰고 죽은 일을. 박선비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참으로 억울한 일이로구나. 도와주세요. 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소? 이 판서를 벌해주세요. 그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박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내가 도와드리겠소. 다음 날부터 박선비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판서의 악행들을, 증거를 모으고 증인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입을 열지 않았으니까요. 이 판서는 무서운 사람입니다. 말하면 우리도 죽습니다. 박선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동안 끈질기게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습니다. 이 판서가 뇌물을 받은 장부, 억울한 사람들을 가둔 기록. 이것이면 충분하겠군. 박선비는 증거를 가지고 임금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사부 마이너스 복수의 시작 22분. 상소는 임금의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임금은 그 내용을 읽고 놀랐습니다. 이 판서가 이런 짓을, 즉시 조사하라. 왕명이 내려졌습니다. 조사관들이 이 판서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 판서는 분노했습니다. 감히 나를 조사하겠다고. 하지만 왕명이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지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장부들이 압수되었고 하인들이 신문받았습니다. 하나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판서의 악행이 모두 밝혀진 것입니다. 이 판서를 체포하라. 관리들이 명령했습니다. 이 판서는 옥에 갇혔습니다. 춘향이 갇혔던 바로 그 옥에. 이럴 수가. 내가.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옥에 갇히다니. 며칠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 임금이 직접 주재하는 재판이었습니다. 이 판서, 내 죄를 알겠느냐? 억울합니다. 증거가 명백하다. 여러 증인들이 나왔습니다. 이 판서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 저는 이 판서에게 집을 빼앗겼습니다.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저는 무고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씩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춘향의 일도 밝혀졌습니다. 춘향이라는 기생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춘향은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김진사가 나와 증언했습니다. 이 판서가 춘향을 괴롭혔습니다. 모든 것이 그의 짓입니다. 임금은 분노했습니다. 이 판서, 내 죄는 명백하다. 형벌을 내리겠다. 곤장 100대를 치고 유배를 보낸다. 바로 춘향이 받았던 형벌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절망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발.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칠 후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판서는 형틀에 묶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저 악독한 자가 드디어 하늘이 보고 계셨구나. 하나. 첫 번째 곤장이 내려왔습니다. 으악. 이 판서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둘. 셋. 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100번째 곤장이 끝났을 때 이 판서는 반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배지로 보내라. 그는 먼 섬으로 유배되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으로. 박선비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들었습니다. 춘향 보았소? 그대의 원수가 벌을 받았소. 거울 속 춘향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비님,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제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저와 같은 억울한 영혼들을 돕는 것. 이 거울로. 박선비는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돕겠소. 이 거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오? 이 거울은 진실을 비춥니다. 거짓된 자를 비추면 그 죄악이 드러납니다. 선한 자를 비추면 그 선함이 빛납니다. 이 거울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박선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그리하겠소. 그날부터 박선비는 거울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한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여인이 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제 남편이 도둑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억울합니다. 증거가 있소?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절대. 박선비는 거울을 꺼냈습니다. 그대 남편을 이 거울에 비춰보시오. 여인은 남편을 데려왔습니다. 박선비가 거울로 남편을 비췄습니다. 거울 속 남편의 모습은 맑고 깨끗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소. 박선비가 말했습니다. 진짜 도둑이 따로 있을 것이요.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범인이 밝혀졌습니다. 남편을 모함한 자가 진짜 도둑이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인이 울며 감사했습니다. 춘향에게 감사하시오. 박선비가 말했습니다. 이 거울의 주인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 있다. 박선비가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박선비를 찾아왔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누명을 쓴 사람들, 박선비는 모두를 도왔습니다. 거울로 진실을 밝혔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찾아왔습니다. 선비님, 저를 좀 도와주시오. 무슨 일이요? 제 며느리가 저를 독살하려 한다는 소문이 있어. 하지만 저는 며느리를 믿습니다. 며느리의 결백을 증명해 주시오. 박선비는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거울로 비췄습니다. 거울 속 며느리의 모습은 검었습니다. 어둡고 사악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있어. 박선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부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사해보니 사실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시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던 것입니다. 재산을 빨리 상속받기 위해서. 며느리야. 어떻게? 부자는 충격받았지만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선비님, 목숨을 구해주셨소. 거울은 계속해서 진실을 밝혔습니다. 거짓말하는 상인을, 사기치는 관리를, 착한 척하는 악인을 모두 거울 앞에서 드러났습니다. 거울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심지어 임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진실을 비추는 거울이라. 과인이 직접 보고 싶구나. 박선비는 궁궐로 불려갔습니다. 전하, 이것이 그 거울입니다. 임금은 거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거울이로다. 이 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오.
박선비는 춘박선비는 춘향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기생의 이야기, 그녀의 혼이 거울에 깃들었다는 이야기. 임금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참으로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로다. 과인도 이 거울로 비춰보고 싶소. 박선비가 거울을 들었습니다. 임금을 비췄습니다. 거울 속 임금의 모습은 밝게 빛났습니다. 금빛 광채가 났습니다. 전하께서는 진정 선한 군주이십니다. 박선비가 말했습니다. 임금은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울을 궁궐에 두고 싶소. 나라를 다스리는 데 사용하고 싶소. 신하들의 마음을 알 수 있을 것이요. 박선비는 거울에게 물었습니다. 춘향, 그대의 뜻은 어떠하오? 거울 속에서 춘향이 나타났습니다. 좋습니다. 임금님을 돕는 것도 제 사명입니다. 그렇게 거울은 궁궐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6부- 궁궐의 거울 28분. 거울은 임금의 집무실에 놓였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임금은 거울을 사용했습니다. 신하를 임명할 때 이 사람을 비춰보자. 거울은 신하의 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탐욕스러운 자는 어둡게 나타났고 충성스러운 자는 밝게 빛났습니다. 이 자는 믿을 수 없구나. 이 자는 신뢰할 수 있구나. 임금의 판단이 정확해졌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잘 다스려졌습니다. 좋은 신하들이 등용되고 나쁜 신하들이 물러났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나아졌습니다. 우리 임금님은 현명하시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잘 보시는지. 사람들은 임금을 칭송했습니다. 하지만 임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울 덕분이라는 것을. 춘향 고맙소. 임금은 밤마다 거울에게 감사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힘써 주어서. 거울 속 춘향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느 날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임금의 총애를 받는 신하가 영모를 꾸몄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최대감이라는 인물이었지요. 그럴 리 없다. 임금은 믿지 않았습니다. 최대감은 내가 아끼는 신하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하지만 고발이 계속되었습니다. 최대감이 군사를 모으고 있습니다. 반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꺼냈습니다. 진실을 보여다오. 최대감을 불렀습니다. 전하, 부르셨습니까? 그대를 이 거울로 비춰보고자 한다. 거울로요? 최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거울이 그를 비췄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 최대감의 모습은 검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사악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임금은 충격받았습니다. 최대감, 내가. 전하, 이건 오해입니다. 거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 죄를 자백하라. 최대감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하. 정말로 영모를 꾸민 것이냐? 네. 저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권력을, 왕좌를. 임금은 슬펐습니다. 하지만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최대감을 체포하라. 영모죄로 처벌하라. 최대감은 처형되었습니다. 거울이 나라를 구한 것입니다. 이 일 이후 거울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거울은 나라의 보물이로다. 임금이 선언했습니다. 영원히 보존해야 한다. 거울은 특별한 상자에 보관되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상자. 필요할 때만 꺼내 사용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30년. 임금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가 되었습니다. 세자야, 이것을 내게 준다. 임금은 거울을 세자에게 주었습니다. 이 거울은 우리나라의 보물이다. 잘 간직하고 지혜롭게 사용하여라. 예, 아범아마. 세자는 거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 속에서 춘향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새로운 임금이군요. 그렇소. 나는 세자. 아니, 이제 왕이요. 부디 선한 왕이 되어주세요. 그대를 실망시키지 않겠소. 새 임금도 거울을 현명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거울은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왕에서 왕으로, 나라를 지키는 보물로. 7부- 세월의 흐름 30분. 100년이 흘렀습니다. 거울은 여전히 궁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조선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외세의 침략이 시작되었지요. 궁궐이 위험해졌습니다. 거울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 신하들이 말했습니다. 어디로 옮기면 좋겠소? 민간으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거울은 궁궐을 떠났습니다. 한 충신의 손에 들려 충신은 거울을 자신의 고향으로 가져갔습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 여기서 숨기면 안전할 것이다. 거울은 충신의 집 창고에 보관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잊혀져 갔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조선이 끝났습니다.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충신의 후손들도 흩어졌습니다. 집은 비었고 거울은 여전히 창고에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채, 누구도 찾지 않는 채 해방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흘렀습니다. 21세기가 되었습니다. 그 작은 마을도 변했습니다. 개발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래된 집들이 철거되었지요. 충신의 집도 철거 대상이었습니다. 이 집은 너무 낡았어. 허물어야겠어. 인부들이 집을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를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들 다 버려야지. 한 인부가 상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아름다운 상자. 이건 뭐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거울이 들어 있었습니다. 청동 거울. 연꽃 문양이 새겨진. 와, 골동품인가? 인부는 거울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서 여인이 보였던 것입니다. 으악! 그는 거울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거울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거울이네. 가져가야겠어. 인부는 거울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인부는 거울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여인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인부가 물었습니다. 저는 춘향이라고 합니다. 춘향? 설마 그 유명한... 네, 기생 춘향입니다. 인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설 속의 인물인데 저는 이 거울에 살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춘향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이야기, 거울에 깃들게 된 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던 이야기. 인부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네요. 이제 저는 쉬고 싶습니다. 춘향이 말했습니다. 너무 오래 이 세상에 남아 있었어요. 이제 떠날 때가 된 것 같아요. 떠나신다고요? 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이 거울을 박물관에 기증해 주세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다음 날 인부는 박물관에 연락했습니다. 오래된 거울을 발견했는데요. 특별한 거울 같습니다. 박물관 학예사가 찾아왔습니다. 거울을 감정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유물입니다. 조선시대 거울인데 문양이나 제작 기법이 최상급입니다. 어디서 발견하셨습니까? 인부는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철거하던 집 창고에서 이것은 국보급 유물입니다. 박물관에 전시해야겠습니다. 며칠 후 거울은 박물관으로 옮겨졌습니다. 특별 전시실에 진열되었습니다. 조선시대 명품 거울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거울이네요. 문양이 정교해요. 하지만 아무도 거울의 진짜 비밀을 몰랐습니다. 춘향의 혼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개관식 날 밤이었습니다. 박물관이 비었을 때 거울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은은한 황금빛으로 춘향이 나타났습니다. 거울 밖으로 완전한 형체로. 오랜만에 밖으로 나왔구나. 춘향은 박물관을 둘러보았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네.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전시실을 돌아다니며 이것들은 내가 살던 시대의 것들이구나. 옛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춤추던 시절, 노래하던 시절, 자유롭던 시절. 이제 정말 떠날 때가 된 것 같아. 춘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지. 하지만 이제 편히 쉴 수 있겠어. 그때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야간 경비원이었습니다. 누구세요? 경비원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춘향은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이 거울의 주인입니다. 거울의 주인? 네. 하지만 이제 떠나려 합니다. 어디로요?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저승으로. 경비원은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춘향이군요.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느낌이 와요. 당신은 선한 분이시죠? 춘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떠나시기 전에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물으세요. 후회하시나요? 이렇게 오래 남아 계신 것을. 춘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으니까요.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쉬고 싶어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히 쉬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춘향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는 천천히 빛으로 변했습니다. 황금빛 빛으로. 안녕히 좋은 세상에서 모두 행복하세요. 빛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경비원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춘향님. 다음 날 아침, 거울은 여전히 전시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거울이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맑고 깨끗하게. 학예사가 신기해했습니다. 이상하네. 거울이 더 깨끗해진 것 같아. 어제 누가 닦았나? 경비원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요. 아무도. 그냥 스스로 밝아진 것 같네요. 에필로그 마이너스 영원한 전설 15분. 그 후로 거울은 박물관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 거울에 대한 전설이 있대요. 무슨 전설? 기생의 혼이 깃들었다는. 정말요? 그래서 진실을 비춘다고 해요.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기도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일까? 하지만 이제 거울은 평범한 거울이었습니다. 춘향의 혼은 이미 떠났으니까요. 그저 아름다운 골동품일 뿐.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거울에 매료되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에, 그 전설에. 박물관은 특별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춘향과 거울 마이너스 전설에서 현실로. 춘향의 삶을 재현한 전시. 그녀가 살았던 시대의 물건들.
그녀의 이야기가 담긴 기록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학생들도 어른들도 외국인들도. 춘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네요. 자신의 신념을 지킨 용감한 여성.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 후에도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니. 사람들은 감동했습니다. 춘향의 이야기에 어느 날 한 소녀가 전시실을 찾았습니다.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춘향 언니. 소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언니처럼 살고 싶어요. 용감하게, 당당하게, 제 신념을 지키며. 그 순간 거울이 잠깐 빛났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소녀만 느낄 수 있는 미세한 빛. 소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 들으셨나요? 네. 잘 살게요. 약속할게요. 소녀는 거울에 절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춘향의 정신이 남았습니다. 용기와 당당함, 신념과 자유. 그렇게 춘향의 이야기는 계속 전해졌습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거울은 여전히 박물관에 있습니다. 조용히.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춘향의 이야기, 그녀가 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때때로 달빛이 거울을 비출 때 누군가는 느낍니다. 거울 속에서 미소 짓는 여인을, 춘향을. 안녕하세요, 춘향님. 사람들은 조용히 인사합니다.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영원히.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춘향의 정신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보여준 용기, 그녀가 지킨 신념, 그녀가 나눈 사랑. 이 모든 것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당신도 거울 앞에 서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내 신념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용감하게 살고 있는가? 춘향처럼 당당하게, 아름답게. 달빛이 거울을 비추는 밤. 당신의 마음속 거울도 빛나기를. 진실된 모습으로, 아름다운 영혼으로.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 당신도 춘향처럼 의미 있는 삶을 살기를. 안녕히 주무세요.